안녕하세요. 자, 이제 적전수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오늘 이 금요일 날은, 어찌 보면은요, 정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진짜 귀중한 시간이에요. 왜냐면 첫 시간에는, 그 사주에 대한 통변하는 방법 전체, 그죠? 예, 그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적전수하고 궁통은 사실 역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3대 필독서의 하나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천수, 자평, 궁통을 이거를 통달을 하면 역학의 도인이 된다. 이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역학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요 세 가지 이론에서 다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론이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겁니다. 그 중에서 궁통은 사람의 상중하를 본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진품하고 그 가품? 짝퉁. 그거를 보면 돼요. 그래서 왜 진품하고 이미테이션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게 바로 궁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품인가 이게 이제 이미테이션인가 이거를 보는 게 궁통이라면 자평하고 적천수는 이론이에요. 이건 상중하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론이라는 게 무궁무진하잖아요. 사실은 뭐 지장간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진술충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합충파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이런 모든 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볼 수 있냐를 본 것이 이것이 적천수입니다. 적천수는 자평하고 조금 비슷한 건데 자평은 이렇게 기초공사예요. 자평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계도라 그래요. 자평은. 그러니까 자평은 설계도기 때문에 자평이라는 거는 간목이 있다. 그럼 요 주변에 경금이 있다. 그럼 이 간목이 경금을 친다. 이 경금인데 병화가 있어서 이거를 치지 못하게 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자 간목이 있다, 병화가 있다, 경금이 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공부에서는요 얘는 편관이고 얘는 식신이죠. 용어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응? 용어 똑같지 않아요? 목생 화 식신 금금목 편관 아니? 뭐 어려운 말인가? 아닌가요? 근데 왜 눈이 동그래갖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깜짝 놀란 거야. 그죠? 목일간에서 병화를 보면 식신, 목일반에서 경금을 보면은 편관. 그러면 얘하고 뭔가 다른 게 있냐고요? 순서가 달라졌어. 그렇지. 그러니까 순서가 달라져서 뭐가 달라졌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졌냐고. 그래서 운명에서는 뭐가 달라졌냐고요. 그러니까 요게 있잖아요. 우리가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뭐예요? 식신제살이에요. 그렇잖아요? 편관이 있는데 식신으로 편관을 제살하니까 식신제살 아닙니까? 둘 다? 그럼 식신제살이면은 어떻다라고 말을 하면 예사주나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달라요. 응? 그게 뭐가 다르냐 이거야. 응? 그러니까 밑에 거가 순서가 목을 치지 못해요. 목을 치지 못한다. 병이 금을 녹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금이 도끼 기능을 못할 것 같아요. 밑에 거는 금이 얘가 도끼질을 못한다. 그럼 위에 거는 금이 도끼질을 하나? 어떻게 되나? 위에는 감목이 오히려 병화를 살려주는 것 같고요. 아래에는
오히려 병화가 금을 잡아먹어서 잡아먹었어. 아니 잡아먹지. 그러니까 밑에 거는 관목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아, 밑에 거는 병화가 경금을 잡아먹어서 경금이 간목을 치지를 못하고, 위에 거는 경금이 어떻게 됐다고? 오히려 목이 병화를 살려주고 목이 병화를 살려서 화급금을 하니까 오히려 목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조금 빠지지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지금 입장을 누구 입장에서 보냐를 항상 봐야 돼요. 응? 일간이 모기 입장에서 이거를 한번 설명해 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적천수도 사실은 이게 전체 페이지가 거의 600페이지 될 거예요. 적천수도 전체가. 근데 지금 제가 일부에서는 140페이지 정도밖에 안 했어요. 6개월 동안. 그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나머지는 뭐야 지금, 그죠? 그게 뭐냐면 기본 원리를 명확하게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본 원리에 의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기본 원리를 제가 있죠, 역학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원리인가를 먼저 알아야, 그래야지 공부하면 이게 스며들어요. 응?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지금 이게요, 제가 배치도라 그랬죠. 그죠? 그럼 배치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누가 가깝게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예요. 응? 설계도가. 그러면 모기 입장에서 보면 이 설계도는요, 얘는 화가 가까운 설계도예요. 얘는 금이 가까운 설계도예요. 얘가 똑같이 금이 나쁜 애예요. 나쁜 애면 여기 설계도는 금이 나무를 치기 전에 불이 있어서 얘를 막아주니까 금이 얘를 직접 치지 못하는 설계도예요. 여기 설계도는 화가 아무리 금을 녹여도 바로 금이 목 옆에 있어서 얘를 망치게 하는 설계도이기 때문에 얘는 맞고 나서 그 다음에 회복이 되고 맞기 전에 회복되고. 왜? 화극금을 하니까 어쨌든. 제가 저 밑에 사주를 가까운 지인 구조가 정확했고요. 그분이 항상 평관이라고 어떤 고난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 그러니까요. 바로 그 얘기라.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설계도가 똑같이 화금이 있어도 어떤 설계도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설계도가 만약에 얘가 없었잖아요. 그럼 넌 맞고 맞았는데 끝장나야. 설계도가. 너는 맞았는데 너를 구제해 줄 게 없어. 그래서 맞으면 끝장나야. 그런데 얘가 맞는 설계도로 되어 있는데 그때 병화가 있어서 맞았지만은 또 화극금을 하니까 얘를 없애는 설계도로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맞고 나서 괜찮아. 선생님, 그분이 천간에 병이 없는데요. 원래 오면은 병이 떴지 않나요? 그러면 병화가 금을 없애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없었어, 사주에. 자, 여기서 설계도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있었어, 사주에.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항상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없애는 귀인이 있어. 그래서 항상 나쁜 일이 생겨도 구제해주는 설계도로 타고난 사람이니까 인생에서 극단적인 일을 안 당하는 설계도.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설계도를 갖고 있어요. 그 뭐예요? 한 번은 너가 왕창 망할 거야. 왜? 너를 구제해 주는 게 없어. 근데 운에서 만나죠. 그러면 운에서 만나는 화를 만나는 요 시기만 얘가 없어지니까 나를 괴롭혔던 게 없어지니까 편안해지는 거지. 그죠? 자, 그런데 위의 설계도는 뭐예요? 나쁜 일을 안 당하는 설계도야.
금이 목을 치기 전에 이미 설계도가 어떤 구조예요? 설계도가 화가 금 설계도잖아. 금금목 중간에 화가 금 설계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금이 치려고 하는데 중간에 막는 설계도니까 설계도가 다르죠. 그럼 누가 얘는 뭐예요? 원국이 이렇지.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병에 걸려도 낫는 설계도야. 근데 이 설계도는 뭐예요? 이 사람은 병이 생기기 전에 치료되는 설계도야. 병이 생기는데 미리 검사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설계도예요. 이 사람 뭐예요? 병이 났는데 고쳐주는 설계도야. 근데 이 설계도는 뭐예요? 병이 나면 못 고치는 설계도야. 이 자평이 설계도예요. 그래서 자평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와요. 자평 공부했대요. 3개월 했대요. 전체 공부. 자평은 그렇게 간단한 공부가 아니에요. 그 제가 자평을 지금 40년째 공부하고 있잖아요. 왜 제가 입문할 때 맨 처음에 입문하면서 제가 왜 3개월만 공부하고 그다음에 상담했다고 했잖아요. 그 상담하면서 안 풀려서 처음에 봤던 것이 박지한 선생님의 명리요강이었고, 그 명리요강을 혼자서 독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안 풀려서 했던 것이 자평을 접하게 되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자평을 딱 접하는 순간에 완전 신천지요. 신천지 안 되지. 정말 새로운 천국이었어. 와, 이렇게 절묘한 이론이? 왜? 이 설계도를 봤어. 야, 똑같은 사주라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 사주의 옆집에 누가 사느냐, 그 사주의 밑에 집에 누가 사느냐, 그 사주의 주변이 어떻게 구조되어 있느냐, 이게요 기가 막혀요, 자평이. 그래서 제가 참 그래도 저는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그때 제가 자평에 입문하지 않고 신살로 입문했으면 정통을 제가 안 했을 거예요. 진짜 감사하게도 제가 정통 코스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공부하고 싶어서 막 예를 써서 막 이거 저거 이 책 저지고 막 책을 뒤지고, 그때는 막 아무 책이나 다 볼 때였어요. 자평에서 다 꽂힌 거예요. 근데 지금도 40년 됐잖아요. 지금도 작년에 강의할 때 느낀 거와 올해 강의하면서 보잖아. 또 달라요. 그래서 해마다 강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해마다 강조하는 게 달라요, 제가. 그래서 내가 자평은, 야, 이건 수십 년을 내가 들여다 보면서도 그 깊이를 아직도 내가 다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할 정도로 심오한 학문을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자평? 한 달이면 끝나. 그거 엄청 쉬워. 간단해. 한 달이면 얘기해. 그래서 뭐라고 생각할게요? 진짜 자평을 모르구나. 자평은 그렇게 간단한 학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설계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똑같은 거라도 이렇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원국 계속 주장하잖아요. 원국에서 이미 설계도가 정해져 있으면 이 설계도는 못 고쳐요. 원국의 설계도는 뜯어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원국에서 어떤 설계도냐에 따라서 그게 그 원국의 설계도가 상중하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운을 만나면 이건 길이에요. 그냥 대운은 그냥 가는 길일 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자평은 설계도라면, 그 설계도에서 설계도를 보는 방법이 적천수예요. 설계도의 짜임새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짜임새를 그거를 또 설명한 게 적천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초공사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초공사를 해서 이렇게 기초 틀을 만들어 놓은 건 자평이에요. 근데 요 기초 틀을 할 때 여기다가
요거는 뭐 몇 센치 굵기로 하고, 요거는 몇 센치 굵기로 하고, 여기는 뭐 높이가 어떻게 되고, 요런 거 있죠. 이게 적천수예요. 응?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이제 흙을 집어넣고 건물을 짓잖아요. 이 건물이 가치가 얼마나인가를 보는 게 궁통입니다. 그럼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는 이 사주의 가치를 말한 것이고, 하나는 사주의 설계도를 말한 것이고, 하나는 그 설계도를 만드는 방법을 말한 거니, 사실은 적천수와 궁퉁과 그 다음에 자평은 하나의 학문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학문이니까 궁퉁 다르고 적천수 다르고 그 다음에 자평 다르니까 이거 언제 공부해 이러잖아. 근데 아니에요. 여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 적천수의 내용이 자평에 들어가 있고, 자평이 궁통, 궁통이 적천수,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자평에서 한 말이 궁통에서 또 나와, 궁통에서 한 말이 또 적천수에 또 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한꺼번에 해도 오히려 공부가 완벽하게 된다. 근데 처음에는 헷갈리죠. 처음에는. 근데 어느 정도의 틀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처음에는 적천수하고 궁퉁하고 자평을 왜 그렇게 600페이지 되는 거를 일부에서는 지금 150페이지밖에 안 한 거예요. 그 나머지 450은 2부에서 해. 아까 궁통도 천간에 10개인데 갑을밖에 안 했어.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 왜? 나머지는 기초를 든든하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궁퉁이나 그 다음에 적천수나 자평을 나 2부에부터 들어야 되는데, 근데 2부에서 들으면 혹시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서부터 하더라도 그 이론이 또 앞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적천수, 궁퉁, 자평은 마치 이렇게 동그랍니다. 어디에서 시작해도 결국은 계속 돌아가요. 걱정하실 건 없다. 근데 나는 완벽주의자라 나는 공부를 아예 그냥 다지면서 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일부를 USB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부 들으면서 2부 같이 병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적천수에서는 요거에 대한 것이 하나하나, 그 다음에 어떤 원리를 갖고 있나를 요거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적천수에서는 지금 우리가 요거를 이제 진도를 나가자면은 이게 사실 여러분이 지금 책이 없거든요. 그 책이 없어서 요거 진도가 나가기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나갈 때 지금 시간도 거의 됐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진도가 어디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냐면 삼합에 대한 이치를 설명을 해요. 삼합이 어떻게 원리가 만들어졌으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기초에서 해요. 그거는 사주 강론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모든 기초 원리는 사주 강론에서 배우고, 지금 여기서 뭐냐면 그걸 활용하는 거. 삼합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이 적천수에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삼합에 대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자면, 요거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삼합의 방합국이 어떻게 해서 합국을 이루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러한 역학의 이론을 그거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적천수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모자라서 이거를 좀 하기는 어렵고, 혹시 다른 궁금한 점 있거나 그러면 질문하시면 대답을 해드릴게요. 혹시 역학 공부에 대해서 없이요? 괜찮아요. 그 계절의 글자 월지가 계절을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월지 글자가 합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금 일간인데 해묘미 삼합이 사람이 있고
내가 뭘 여쭤보려고. 제가 조금만 설명해 줄게요. 조금만. 이게 이제 5월, 2월 있잖아요. 5월은 확실한 화기운인데 그 진술충미월은 만약에 경금이 굉장히 뿌리가 유분이 있어서 강한 사람인데 밑에 인옷을 화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월지가 수월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이 화가 정화든 병화든 이렇게 떴을 때 그러면 금과 화가 세력이 비슷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경금이 수월에 태어나서 그죠? 천간에 병화가 떴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인호술이 있다. 그때는 이게 신강하고 화도 세냐 이 얘기잖아. 둘이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느냐 이 말은 얘도 힘이 세고 얘도 힘이 세냐 이 말이잖아. 그죠? 예. 그때에 요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얘가 수롤의 경금이 뿌리가 있지만 여기서의 천간에 뜬 게 우선돼요. 진술충미는. 응? 진술충미는. 천간에 뜬 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진술충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세하게 배워요. 또 하나는 이게 역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진술충미를 어떻게 해석하냐. 얘를 토로 보느냐, 얘를 무엇으로 보느냐. 이것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해요. 또 진술충미가 묘고의 충을 때려 써먹는다. 이런 황당한 이론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진술충미는 진짜 너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역학한 공부하는 사람이 진술충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항상 헷갈려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얘가 수롤에 화가 떴죠.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술토는 원래는 이것도 다 성질이 달라요. 왜냐하면 술토 하나만 논하면 화의 토야. 불기를 갖고 있는 토야. 근데 이게 월령에 나타나면 화의 토로 안 봐요. 왜냐면 월이 가을이잖아. 가을에는 화의 계절이 아니야. 그래서 화의 고로 보지 이거를 조토로 안 봐요. 그래서 이때에 술토인데 임수가 올라오죠. 그럼 오히려 수분이 많은 거로 봅니다. 이것도 일반 이로서는 토니까 토국수 이렇게 안 봐요. 그래서 월령을 득했을 때는 이것은 그 고유의 기운에서 월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롤에는 가을이고 좀의 해월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화가 많은 토양이 안 됩니다. 근데 월지를 득하지 않고 연이나 일에서는 술토를 조토로 봐요. 진토도 마찬가지예요. 진토도 원래는 수의 토이지만 월령이 진월에는 수의 토로 안 봅니다. 왜냐면 월령이 우선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도 특별법이 우선하죠. 그래서 진술충미도 모든 사계절에서 월령이 그 계절을 우선해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인호술이라는 삼합이 있어. 그런데 화가 뜨지 않았어? 그럼 이때는 인호술의 삼합이 화지만 화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화의 역할을 하지만 화의 기세가 아주 세다라고 안 봅니다. 왜냐하면 수롤은 화의 묘고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병화나 정화가 뜨잖아요. 얘는 내가 화로서 역할을 하겠다. 인호술 삼합 화가 되겠다. 이거를 밝힌 거예요. 그럼 이때는 화가 되게 세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때는 화가 세고 금보다 화의 세력이 더 강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가 떴느냐 화가 뜨지 않았느냐 아주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인호술 삼합이 됐다고 해서 또 뭐가 다르느냐. 인호술 삼합이 월령이 오의 인호술 삼합 다르고 월령이 인의 인호술 삼합 다르고 수롤의 인호술 삼합 다르고 그 다음에 인호가 가까이 붙었고 술토가 있는데 여기가 자서 좌우 충을 때린 인호술은 삼합이 안 되고 응?
이런 인호술 삼합, 사유축 함합, 신자진 삼합 하나만 하더라도 되고 안 되고 힘이, 인호술이라고 무조건 화가 세다가 아니라 어떤 인호술은 화가 세고 어떤 인호술은 화가 약하고 어떤 인호술은 화가 안 되고가 전부 다 방국에 대한 얘기예요. 이 말을 내가 다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무슨지 아세요? 그래서 이 삼합에 대한 부분에서 경우에 따라서 어떨 때는 힘이 있다고 보고 어떨 때는 힘이 없다고 보고 어떨 때는 이것이 세력이 이 깨지는 거로 보고 삼합은 있지만 삼합이 아닌 거로 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그래야지 사주가 분명해지는데 이걸 모르니까 인호술 나타나잖아? 그럼 겨울에 인호술도 와요. 가을에 인호술도 와요. 또 인호술이라도 세력이 센 애가 있고 약한 애가 있고 깨진 애가 있는데 무조건 봐요. 그거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보는 게 이게 적천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 설명하자면 그래서 시간이 모자란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못 듣는다. 물론 올려드립니다. 무료 공개 강좌는 다 올려드려요. 그래서 이게요, 역학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잖아요. 아주 묘하고 재밌어요. 그냥 단순하게 알았을 때는 그런데, 요 조합이 이렇게 돼서 다르고, 요렇게. 근데 뭐야? 그게 다른 거를 내가 알잖아? 재밌어. 다른 걸 모르잖아? 골치 아파. 응? 근데 알려면, 확실히 알면 아주 재밌다. 근데 그때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원리만 알면 응용이 되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가장 어려운 역학을 가장 쉽게 전달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전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